네, 오늘은 독일 만 트럭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최지현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띵 인터뷰 시간에는 자동차 센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예. 간략히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현대기아 서비스 지원 정비와 그리고 만트럭,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만트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사업 시작의 계기는 아까 창원에 있는 회사, 아버지 회사를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고 정유업계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해가지고 어떤 회사였죠? GS 칼텍스 계열의 지금 이원이라고 돼 있죠. 이원. 네. 그 정유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다시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그 상으로 인해서 제가 내려와가지고 업무를 본 지는 한 지금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뭐 회사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사실 회사를 맡을 만한 이유나 아니면 동기를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회사를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회사에 내려온 부분이 있었어요. 마무리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우리 회사 식구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내 역할 아니겠는가에 대한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하고 맞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회사 식구들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컸던 부분이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 자체도 사실 좋게 나올 수는 없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조금 길어졌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적응을 했고 회사 식구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방법들을 연구를 하게 좀 됐죠. 사실 처음에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현대센터나 기아센터에서 그리고 또 그 현대기아 그룹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준 부분이 있었고 그 영향 자체가 사실 작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권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들이 찾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입지적인 요건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우리 회사의 역량을 보고 판단을 하셔서 좋은 기회가 오퍼가 왔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신규 사업을 계속 찾고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고 이제 누가 컨택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연결이 된 거죠. 예. 창원의 현대기아 관련된 인원은 한 50여 명 그리고 김해나 대구 쪽에는 만 관련은 한 20여 명 그 정도 인력이 되고 있어요. 80%가 엔지니어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사무직 근로자들 그리고 또 우리 데스크의 여직원분들 그리고 관리자들이 또 이렇게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회사 그러니까 창원의 지원정비가 아버님께서 창업하셨을 당시에는 150여 명이 근무를 했던 회사였고요. 지금 현재는 한 50여 명 되는데 사실 그 간에는 뭐 산업 전체에 대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엔지니어에 대한 인력 수요 공급이 또 변화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요즘 들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회사 자체가 인력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편이다. 타 회사 대비. 인력이 그렇게 자주 대우를 잘해주는 모양이네요. 그렇다고 제가 자부하지는 않습니다. 자부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 회사에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상당한 맨파워를 또 발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배경에는 뭐냐면 인재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육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자동차 엔지니어, 정비 엔지니어로서의 삶에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개인의 성장, 그다음에 레벨 테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엔지니어들이 갈망하는 부분이 많았고 또 그걸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는 부분이 좋은 많죠. 회사네요. 네. 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고 상당히 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비 서비스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 흔히 말하는 우리 네. 산업에 대한 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수요나 아니면 그 조직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고 얘기하는 게, 내연기관이 갖고 있는 상당한 장악력 자체가 상당히 컸는데 네. 그런 부분이 모터나 배터리로 교체가 되면서 네, 그에 네. 따른 뭐 피스톤 업체라든지 네, 네. 아니면 주물 업체라든지 네. 그다음에 트랜스미션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은 하이테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쪽으로 네. 가고 있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승용차, 네. 전기차에 이어서 올해 나올 차들이 포터 봉고가 이미 나왔죠. 포터 봉고, 그러니까 트럭들이 전기차가 나왔어요. 트럭이 전기차가 나옵니까? 이미 올해 나왔어요. 올해 나왔어요? 네, 봉고. 2020년 올해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차들이 카운티 마이티라고 하는 2.5톤급 여러분들 그 학원차. 어린이 학원 이렇게 어린이 2.5톤. 네네. 2.5톤 그 차량 솔라티까지 해서 네. 이제 트럭에까지 접목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추세는 MAN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대형 트럭도 전기차가 개발이 돼서 상용화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기아차도 결코 기술 입장에서나 아니면 시장 장악에서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는 사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네. 오해는 없으셔도 되는 게, 예. 사실 서비스 AS, 공식 AS에서는 다 취급을 좀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기존의 그 자동차 정비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네네. 사실 전자제품화라고 보시면 되는 게, 네네. 고전압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네. 그다음에 전장 이런 쪽에 상당한 비중으로 차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쪽으로 상당히 특화된 기술을 앞으로 계속 육성을 하고 있고, 현대기아에서도 그쪽을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이 주가 될 예정이고, 네네. 예전에는 그 갖고 있던 내연기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열과 진동에 대해서 네. 모든 고장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제 그러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네. 배터리나 이제 모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정비 수요 자체도 소비자들이 느낄 만큼 확연하게 서비스에 입고하는 양 자체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네.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차 신차 같은 경우, 그리고 트럭 버스까지 네네. 앞에 레이더라고 하죠. 차간 거리 유지 장치들이 네네. 다 달려서 나옵니다. 달려서 나오다 보니까 뒷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경우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뭐 전방 부주의 아니면 신호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갖고 들이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사실 사고차에 대해서는 이미 앞범퍼 뒷범퍼 사고 자체는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으로 이미 벌어져 있고, 자율주행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자체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주행 거리 자체도 좀 늘어나는 경향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비 수요는 존재하지만 사고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한층 강화가 되어 있고, 이것 또한 전기장치에 또 포함이 되겠죠. 전기장치에 포함이 되니까 이것을 교정하거나 수리하는 파트에 대한 그 장비나 아니면 시설도 좀 더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요가 줄은 건 확실히 맞고요. 사고차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줄 겁니다. 누구나 다 예상하는 부분이고, 도로 사정이나 아니면 차량의 성능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반대로 그러한 전기장치가 갖고 있는 정비 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연기관에 대한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전기장치에 대한 정비 수요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업체들이 또 시장을 또 선도하고 살아남게 되겠죠. 수요 주는 건 맞습니다. 수요 주는 건 맞고 네. 그 중에서 어떠한 업체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아하.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을 거고 예. 이것은 단순히 이제 자동차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작사, 제조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 생산 라인보다 전기차 생산 라인 자체가 한 4-5배 효율을 갖고 온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에 파급된 2차, 3차 업체들, 제조업체들, 그다음에 그에 파급된 근로자들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곤란할 수 있는 질문인데 궁금해요. 현대차와 기아차와 독일만 이거를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